첫 번째 주제는 반도체와 AI용 칩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과 퀄컴의 강한 실적과 낙관적 가이던스가 대규모 랠리를 촉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AI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변동성 확대 등의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퀄컴의 실적 발표는 AI 인프라 수요 급증을 반영하며 반도체, 메모리주 중심의 증시 대규모 랠리를 촉발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시가총액 이동이 수백조 원대에 이르고 레버리지 상품의 확산도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론은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고객들이 메모리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220억 달러를 약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장후 및 프리마켓에서 12에서 18%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은 일시적으로 1조 달러대를 넘기며 약 1.398조 달러 수준에 이르렀고 올해 들어 수백 퍼센트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퀄컴은 데이터 센터용 칩 매출이 2029년까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두 회사의 긍정적 전망은 AI 관련 투자 사이클이 견고하다는 신뢰를 시장에 제공했습니다. 마이크론과 퀄컴의 발표 영향은 섹터 전반으로 확산되어 웨스턴 디지털, 산디스크, 시게이트 등 메모리 스토리지 업체와 장비 업체인 ASML, Applied Materials 등 그리고 반도체 지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PHLX 지수는 연초 대비 고성장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ETF와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도 컸습니다. D램 관련 라운드 ETF가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모으자 2배 레버리지 제품도 출시되었고 이들 상품의 일일 리밸런싱과 변동성은 시장 스윙을 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등 메모리주의 암묵적 변동성이 매우 높아 예를 들어 마이크론 IB가 111%에 달하는 등 대형 이벤트 전후로 10% 내외의 급격한 등락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빅테크의 수요 구조도 뚜렷합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장기 리스와 투자 약속이 누적되어 총 약 8,500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소비자 측면에서 메모리 스토리지 가격 급등은 애플 등 기기 제조사들의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어 맥북, 아이패드 등 소비자 가격과 기업 마진 구조에도 파급을 미치고 있습니다. 리스크와 주의점으로는 일부 종목의 밸류에이션 부담, 전반적인 변동성 확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PCE 지표나 연준 금리 관련 뉴스에 따라 랠리가 급반전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실적 호조가 확실한 수요 신호를 제공하긴 하지만 거시적 금융 여건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백악관이 이란 관련 추가 지출을 의회에 요청했다는 소식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의회에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장기간 막혀있던 유조선들이 일부 통행을 재개했지만 이란은 새로운 항로 설정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란의 해협 봉쇄 능력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행정부는 이란 관련 지출 등을 위해 의회에 총 876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국방비 210억 달러, 군수, 탄약 조달, 산업 기반 강화, 농업 지원 100억 달러, 에볼라 대응 14억 달러, 에너지부 보안 예산 7.68억 달러, 워싱턴 복구 공사 5억 달러, 펜스테이션 보수 10억 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민주당 내에서는 전쟁에 대한 반발이 존재하고 선거를 앞둔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정치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3개월 이상 갇혀있던 약 20여 척, 약 3,500만 배럴에 이르는 유조선들이 해협을 빠져나가 통항이 부분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키플레어 집계 기준으로 1일 유출량은 약 480만 배럴까지 상승했으나 전쟁 전 수준인 약 1,500만 배럴엔 아직 못 미칩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약 1만여 명의 선원 대피 계획을 조율하고 있으며 위협 수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고 항공 여행 관련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테헤란과 협의하지 않은
새로운 통학로 설정을 용납할 수 없고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이란이 지정한 항로와 지정 채널을 통한 사전 연락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반면 미 행정부 관리들은 미 해군의 호위와 최근 체결된 합의 60일간 해협 통행 보장을 근거로 이란이 해협을 다시 봉쇄할 능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60일 이후 해협 운용과 관련한 거버넌스 및 요금 문제 등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애플이 칩 부족과 메모리 가격 급등을 이유로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최대 $500까지 인상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델에 따라 최대 15-25% 수준의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발표 후 애플 주가는 약 4-5%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추가 인상 가능성과 고가 신제품 출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애플은 맥북과 아이패드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동시에 인상했습니다. 모델에 따라 최대 약 $500 또는 15-25%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 조치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고대역폭 메모리와 스토리지 수요가 급증해 메모리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며 애플은 더 이상 비용을 흡수하기 어렵다며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팀 쿡은 이 상황을 100년 만의 홍수에 비유했습니다. 대표적 인상 사례로는 맥북 니오 엔트리 가격이 $599에서 $699로 인상된 것을 비롯해 13인치 맥북 프로 에어와 14, 16인치 맥북 프로 등 주요 노트북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4인치 프로는 $1699에서 $1999로, 16인치는 $2499에서 $2999로 올랐고 최고 사양 16인치는 $9999까지 책정되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아이패드의 경우 기종별로 인상이 이뤄져 11인치, 13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999에서 $1199, $1299에서 $1499로 올랐고 보급형 아이패드는 $349에서 $449, 아이패드 미니는 $499에서 $599로 인상되었습니다. 홈팟 미니, 비전 프로 등 다른 기기들도 가격 인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등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발표 직후 애플의 주가는 약 4-5%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추가 인상 가능성과 높은 가격대의 신제품 출시 가능성, 예컨대 루머로 도는 폴더블 아이폰 등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급난은 수개월간 지속될 전망이며 메모리 공급업체인 마이크론 등은 이 환경에서 수혜를 보고 있고 메모리 스토리지 가격은 최근 분기들에 걸쳐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 문장 요약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로 메모리 스토리지 가격이 급등하자 애플이 맥북, 아이패드 등을 대폭 인상했고 최대 수백 달러 추가 인상과 고가 신제품 출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치명적 지진 소식입니다. 최근 연속된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이미 붕괴 직전이던 베네수엘라 경제와 사회 기반에 치명타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상자와 부상자가 대거 발생했으며 재건 비용과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국제사회가 긴급 지원을 보내고 있지만 재건 능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최근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연속 강진은 이미 붕괴 직전 상태였던 베네수엘라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도 카라카스 등을 포함해 건물들이 무너졌고 당국 발표로는 최소 164명이 사망하고 971명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지층 지진평가기관 사망자 수가 대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초기 미 지질조사구 모델은 경제적 손실을 $100억 $1,000억 사이로 추정했고 GDP가 최대 7%까지 후퇴할 미